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엑셀 버전 2021 교재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엑셀 2021 실행을 해주고요. 그리고 새로 만들기에서 새 통합 문서 클릭해 열어주세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문제지를 받게 되면요, 제일 첫 장에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파일명 저장 규칙도 있고요, 파일 저장 위치, 그리고 열너비 조절하는 거나 시트 이름 지정하는 것, 이런 설명들이 있으니까요, 시험장 가기 전에 미리미리 읽어두고 시험장에서는 대충만 봐주세요. 그러면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일 저장부터 할게요. 왼쪽 상단에 저장 아이콘 눌러주세요. 찾아보기 눌러주세요. 문서가 있다면 바로 여기 클릭해도 돼요. 그래서 파일 저장 위치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예요. ITQ 폴더 시험장에선 이미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파일명 저장 규칙,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 이렇게 지정하는데요. 자신의 수험번호가 있다면 그걸 사용하고요, 없다면은 이미의 숫자 8자리나 교재에 있는 수험번호, 그걸 사용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저장 아이콘 눌러주세요. 시험장에서 파일이 이미 지정되어 있다면 자신의 수험번호와 자신의 이름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대로 계속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너비 조절부터 할게요. A열 머리글에서 한번 클릭, 그러면 모두 A열이 선택되었죠. 다시 열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메뉴 누르고 숫자 1키 눌러준 다음에 확인 눌러주세요. A열 너비만 좁아졌죠. 그 다음에 문제지 두 번째 장 보면은 제1작업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죠. 제일 먼저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포인트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1작업에 대한 지시인데요. 그냥 저희는 모든 시트에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할게요. 굴림 먼저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했을 때 굴림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바꿀 필요 없겠죠. 만약에 다른 글꼴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A열 머리글의 왼쪽 이 삼각형 부분 클릭 한번 해주면 모든 셀이 선택돼요. 그러면은 그때 여기 클릭해서 굴림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면 모든 글꼴이 굴림으로 변경돼요. 글자 크기도 11포인트로 이렇게 맞춰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 정렬에 대한 거는 나중에 설정할게요. 이제 화면 왼쪽 아래쪽에 시트 1이라고 이름이 나타나 있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이 시트명을 마우스 오른쪽 한번 클릭해 놓아주세요. 다시 한번 컨트롤 마우스 클릭해 드래그 놓아주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3개 만들어졌죠. 제일 왼쪽 시트명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이라고 이름 변경하고요. 가운데 있는 이름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이라고 이름 변경하고 오른쪽에 마지막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이라고 이름 변경시켜 놓으세요. 다시 제1작업 시트명 클릭을 해 놓으세요. 모든 시트 이렇게 A열 너비 조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작업까지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차트 만들 때 다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개까지만 만들어 놓고요. 이제 제1작업의 출력 형태를 봐주세요. 1, 2, 3행에 도형과 결제란 있고요. 4행에서 14행까지, 그러니까 B사에서 제2, 14까지죠. 마우스로 드래그 해보면 B사에서 제2, 14까지 이 범위인데요. 제가 화면을 조금 크게 이렇게 확대할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작성하기 편하게 이런 설명들을 따로 적어놨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고요. 여러분이 중요하다 생각되면은 내용 따로 적어두세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B4에서 제14까지 이 내용만 작성해 주면 되고요. 셀 합치기 하는 부분들 나중에 할 거예요. 셀 합치기 하는 제일 첫 번째 그 셀에다가 내용들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내용들 잠시 강의 멈춰 놓고요.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내용들 저처럼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돼요. 너비 알아서 조절해 주고요. 글자만 잘려 보이지 않게 해주면 됩니다. 출력과 최대한 비슷하다 생각되는 정도로만 너비 조절에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두 줄로 입력하는 부분들 있죠. 그 셀들은 제가 여기 설명한 것처럼 Alt 엔터키 눌러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첫 줄 입력하고 Alt 엔터키 다음 줄 내용 입력 이렇게 해주면 두 줄로 내용 입력하고 높이는 자동으로 조절되어 나타나요. 셀 높이는 다시 조절할 필요 없고요. 너비만 맞게 조절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저처럼 화면 크게 하는 거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 이렇게 움직이면 크게 작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에 먼저 정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저처럼만 하면 돼요. B사에서 제14까지 이렇게 표처럼 보이는 내용들 블록 설정해 놓고요. 홈 탭 맞춤해서 아래쪽에 있는 게 이게 수평 정렬, 위쪽에 있는 게 수직 정렬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가운데 맞춤 먼저 이렇게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숫자로만 되어 있는 셀들 있죠. 출시연도 2열, 여기는 한글로 연 나타나니까 일반 숫자 데이터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사칙 연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그냥 놓고요.
사칙연산할 수 있는 데이터들, 그게 숫자 데이터예요. 그래서 F열과 H열의 데이터 있죠. 5행에서 12행까지만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고요. 이거는 모두 다 그냥 표시 형식에서 이 콤마 있죠. 이걸 클릭해 보면 회계 서식으로 변경되어 나타나요. 회계 서식은 정렬 다른 거로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요. 숫자로만 써 있다면 절대 정렬이 왼쪽 정렬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 되고요. 그래도 의심스럽다면 그냥 모두 오른쪽 정렬, 숫자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회계 서식 지정하거나 아니면은 숫자 서식 그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F열의 데이터들 여러분 입력할 때 처음에 1.00, 0.8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죠. 회계는 돈과 관련된 거라 1 아래 이거는 없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0. 몇몇은 1로 변경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입력한 그대로 보여야 되죠. 그래서 회계로 변경한 상태에서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표시 형식에 자릿수 늘림이 있어요. 한 번, 두 번 이러면 저희가 입력한 거 그대로 나타나죠. 그리고 자릿수 다시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릿수를 조절하면 회계가 사용자 지정으로 나타나고 정렬은 오른쪽 정렬 저희가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자 지정 상태에서도 회계 서식처럼 다른 정렬에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고요. 아니면은 숫자로 지정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숫자 지정 그리고 다시 한번 자릿수 늘림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숫자 형식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렇게 정렬 누르면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그냥 회계 서식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자릿수 이렇게 맞춰 놓는 게 좋겠죠. 정렬이 바뀌지 않으니까요. 회계냐 숫자냐 그거는 어디에서 숫자 지정하고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시험에서는 그걸로 감점되진 않습니다. 정렬만 제대로 보이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셀 합치기도 먼저 하도록 할게요. B13에서 D13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따로 블록 설정해 줘야 돼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B14에서 D14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F13, 14 컨트롤 키 계속 누르고 있고요. G13에서 I13까지 이렇게 4개 단위 블록 설정해주고 홈에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면 정렬까지 가운데 맞춤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데이터들 글자 틀린 거 없는지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셀 위치 잘못 지정하면 앞으로 계속 감점 나타날 거예요. 셀 위치 모두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비어있는 셀들 있죠? 여기는 1, 2, 3, 4, 5, 6 써 있을 텐데 여기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함수식을 쓸 거니까 빈 상태로 놓고 정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품명 여기 H14셀 있죠? 여기도 역시 조건에서 유효성 검사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비워둔 상태로 놓아둡니다.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건에 있는 정렬 모두 완료했어요. 숫자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 그래서 저희는 가운데 정렬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숫자에 해당되는 부분만 오른쪽 정렬 이렇게 지정한 거예요. 이제 테두리 설정할 건데요. 출력 형태 또 잘 보면 바깥쪽에 굵은 테두리 보이는 게 있죠. 안쪽에 얇은 선 있고요. 그걸 한꺼번에 조절하도록 할 거예요. 이번에도 블록 설정 한 번에 해서 모두 설정할 거예요. 먼저 B4에서 J4까지 블록 설정해주고 이제 컨트롤 키는 계속 누르고 있으세요. B5에서 J12까지 그리고 B13에서 J14까지 이렇게 3개 단위로 블록 설정해 놓고요. 홈탭의 글꼴에 바로 위에 테두리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모든 테두리 한번 설정, 다시 한번 열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설정 이렇게 지정하면 한 번에 모두 설정돼요. 이제 출력과 다른 부분 하나 있죠? F13, 14 여기 셀 합치기 한 부분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숫자 1키 누르거나 메뉴로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여기 셀 서식 메뉴 있죠? 이걸 클릭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표시 형식 옆에 작은 화살표 있죠? 이걸 클릭해도 셀 서식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표시 형식이 아닌 테두리 탭 가주세요. 그리고 X자 모양으로 선 보이게 2개 해주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출력 형태에선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죠. B4에서 J4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G14 클릭, I14 클릭 세 군데인데요. 조건에 보면은 이 3개 셀 지정되어 있고요. 영역을 주황으로 채우게 하시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설정해도 상관없어요. 미리 설정할게요. 홈의 글꼴에 여기 색깔 채우기 하는 게 있는데요. 표준색의 주황 세 번째에 있는 이거죠.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출력 형태 위쪽에 1, 2, 3행 여기 비워둔 상태죠. 여기에 내용을 작성할 건데 셀 높이만 조금 키울게요. 왜냐면요 도형을 만들고 그 안에 글자 입력하는데 글자가 좀 크게 입력돼요.
그래서 조금 크게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1, 2, 3행 여기를 행머리글에서 블록 설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구분선 있죠? 이걸 마우스로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괄호 안에 숫자 보이죠? 이거를 27에서 30 이 정도에서 맞춰 놓으면 돼요. 정확한 숫자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 정도, 조금 작아도 되고 조금 더 커도 상관없는데요.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 놓고요. 이제 삽입 메뉴 가주세요. 도형 목록 열면은 모양들 아주 많이 나타나죠? 도형 사다리꼴 지정되어 있어요. 기본 도형 그룹의 가운데쯤에 있죠? 사다리꼴 마우스로 클릭하고 이제 여기서 다시 클릭한 상태로 쭉 드래그. 그래서 출력과 비슷하다 생각되는 그 정도 크기에서 그냥 마우스 놓아주면 됩니다. 정확한 크기 맞추긴 어려우니까 비슷하게만 맞춰 놓으면 돼요. 이제 여기에도 설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순서 상관없이 지정해주면 돼요. 도형 서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 먼저 할게요. 도형 채우기 이거 제일 마지막에 지정되어 있죠. 표준색의 네 번째 노랑 있죠. 채우기 노랑 이걸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이거는 보이는 상태로만 있으면 됩니다. 따로 설정할 필요 없고요. 도형 효과 열어주세요. 그림자라는 게 있죠. 지시가 되어 있죠. 오프셋 오른쪽이라는 것 이 바깥쪽에서 클릭해 선택을 해 놓으세요. 이제 홈 탭 가주세요. 여기에는 글꼴 지정하는데요. 이 안에 글자 미리 입력해도 되는데 저는 나중에 입력할게요. 먼저 글꼴 설정할게요. 최근에 사용한 글꼴이 여기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 직접 굴림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서 글꼴 지정할게요. 그러면 글꼴이 변경되면 커서가 이렇게 깜빡이고 있을 거예요. 바로 다음 설정할게요. 24포인트로 글자 크기 키워주고 굵게 속성 지정. 그 다음에 도형 안에 글자가 흰색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꼭 검정색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글자 입력해줘야 돼요. 정렬이 왼쪽에 이렇게 있는데요. 맞춤의 위아래 수직 수평 모두 가운데 맞춤으로 이렇게 클릭해 놓으세요. 이제 이 안에 내용들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제목 끝났고요. 이제 오른쪽 결제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 결제 써 있는 경우도 있고요. 확인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확인하고 내용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직접 하지 않고요. 현재 만들어진 열과 행 그러니까 14행, 제2열, 다음 아무 곳에나 이렇게 마우스 하나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 행 블록 설정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 놓으세요. 여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제가 두 행에 걸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결제 입력하면 되는데 이 표 안에선 두 줄로 입력할 때 Alt 엔터 키로 두 줄 입력했죠.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에 방향이 있어요. 세로 쓰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결제라고 입력하면 글자가 한 개씩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세로로 두 줄로 입력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결제 이거 두 개 합치기 전에 아래쪽 행이 있죠. 현재 저는 17행인데요. 여기를 높이를 조금 크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여기가 커지겠죠. 그래서 왼쪽 행 머리글에서 이렇게 적당하게 키워 놓을게요. 여기 커졌죠. 이제 그 위에 담당에서 본부장까지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네모로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여기 아직 테두리 없는 상태죠. 테두리 지정하기 전에 정렬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가운데 맞춤 할 건데 맞춤에 가운데 맞춤 되어 있는데 보이지 않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운데 맞춤 클릭하고 다시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해 놓으세요. 그래야지 모두 가운데 맞춤 이렇게 되어 나타나죠. 결제 써 있는 이 칸은 열이 너무 넓게 되어 있죠. 전 L열이니까요. 오른쪽에 테두리에서 이렇게 작게 조절해 놓을게요. 홈의 글꼴에서 테두리 열고요. 굵은 테두리 필요 없어요. 그냥 모든 테두리 지정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림으로 이제 만들어줘야 돼요. 홈에 클립보드의 복사 옆에 이 꺽쇠 누르면 그림으로 복사했습니다. 복사 다시 이제 확인 그리고 컨트롤 V키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림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현재 저는 그림이 색깔이 없는 배경이 투명한 상태죠. 이 상태에서 해도 상관없어요. 시험에서 이 결제란의 색깔 채우기를 흰색으로 하라 그런 지시가 없기 때문에 흰색 채워도 되고 채우기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투명하게 해놓은 상태고요. 크기 위치를 출력 보면서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보기에서 눈금선 체크 이렇게 하면은 비어있는 셀들 테두리 없는 상태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흰색인지 투명한 색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투명한 색 그냥 그 상태로 작업을 한 거예요. 이제 여기 필요 없죠. 이 셀은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원본 삭제 이걸 해줘야 돼요. 위에 열머리글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삭제
그리고 높이 이 조절한 것 내용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놓아도 되는데요. 저는 여기도 깔끔하게 여기 행머리 글에서 삭제하도록 할게요. 이제 다시 내용을 작성할 건데요. 영역을 주황으로 하는 것까지는 한 상태죠. 이제 유효성 검사, 이거는 H14셀에 항상 유효성 검사로 목록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품명 여기에 나타내도록 그렇게 지시되어 있는데요. D5에서 D12셀 블록 설정 이렇게 나중에 하면 돼요. 미리 하는 게 아니고요. H14셀 여기를 선택해 놓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탭 가주세요.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위에 유효성 검사 아이콘 있습니다. 이 도구를 클릭, 그 다음에 설정에서 제한 대상에 목록을 만든다고 했으니까요. 목록 선택, 아래쪽에 원본 이 상자 클릭해 선택, 방금 얘기한 것처럼 D5에서 D12 제품명 데이터를 선택, 바로 확인 눌러주세요. H14셀 조금 바뀌었죠? 이걸 열어서 보면은 이렇게 목록이 8개 나타납니다. 제일 첫 번째 거로 지정해 놓도록 할게요. 여기는 가운데 정렬 꼭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력 형태 H14는 항상 가운데 정렬로 보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다음 조건을 보면은 셀 서식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H5에서 H12셀 여기죠. 여기를 출력 형태에는 한글 원이 안 보이는데 뒤에 원이 나타나도록 표시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표시 형식 열면 돼요. 컨트롤 숫자 1키 누르거나 메뉴 또는 여기 아이콘 클릭해서 표시 형식 셀 서식 열어주세요. 표시 형식 이 탭에서 범주를 사용자 지정 이걸로 변경하고요. 제일 위쪽으로 이동시켜 놓으세요. 그래서 여기는 소수점 자리가 없으니까요. 위에서 네 번째 거 이거 선택할게요. 그리고 이 뒤에다 보기에 바로 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 원 큰 따옴표 이렇게 입력해주면 돼요. 이 한글 원은 사칙 연산 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텍스트라서 이렇게 꼭 큰 따옴표 원 큰 따옴표 이렇게 앞뒤에 큰 따옴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보기 제대로 나타나니까요. 확인 눌러주면 이 모든 블록 설정된 곳에 한글 원이 나타납니다. 이제 다음으로 E5에서 E12셀 블록 설정해주세요. 여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아래쪽에 이름 정의 메뉴 이걸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이름을 출시 연도 이렇게 변경하고요. 확인 눌러주세요. 다른 셀들은 이렇게 블록 설정하면 제일 첫 번째 셀 F5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제 E5에서 E12 여기는 이렇게 블록 설정하면 여기는 무조건 출시 연도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함수식에서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조건은 모두 완료했고요. 이제 1에서 6번에 해당하는 함수식 먼저 하도록 할 거예요. 먼저 출력 형태에서 1번 써있는 곳 있죠? I5에서 I12셀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 그대로 수식 입력해도 되는데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한 줄로 넓게 되어 있어야지 수식이 깔끔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입력할 거예요. 1번에 대한 문제 조건을 보면은 VIP 할인가를 구하는데요. 판매 가격 곱하기 95% 이걸 계산해서 반올림도 해주라고 했어요. 1000원 단위까지. 그래서 1000 단위 아래쪽 1, 10, 100 여기는 모두 다 000 이렇게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반올림하는 함수인 라운드 함수를 사용하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함수식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따로 아래쪽에 설명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 설명 보면서 그리고 제 설명을 들으면서 한번 작성해 보세요. 나중에는 제 설명이나 이거 없이 여기서 바로 입력할 수도 있고요. 함수 인수 대화상자 열어서 여러분이 혼자 아주 쉽게 입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먼저 수식 여기에다 이렇게 클릭하고요. 수식은 항상 이퀄부터 입력하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퀄 라운드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까지만 입력해도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첫 번째 라운드 나타나 있으니까요. 선택되어 있다면 바로 그냥 탭키 눌러주면 나머지 글자 입력되고 여는 괄호까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여는 괄호까지 이렇게 입력해줘야지 아래쪽에 인수들 나타나고요. 그리고 FX 눌러서 함수 인수 대화상자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할 때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이제 라운드 함수를 봐주면요. 넘버와 넘버 디지트 이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는 반올림 하려는 수예요. 그러면 5행에서 12행까지가 이게 기본 데이터고 4행은 각 열의 이름, 레이블이죠. 그러니까 4행은 필요 없고요. 이제 5행, 여기가 제일 첫 번째 데이터죠. 그러면 반올림하려는 첫 번째 수는 뭐죠? 조건이 판매 가격 곱하기 95%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H열의 데이터에서 첫 번째죠. H5셀 클릭. 그 다음에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 곱하기 95%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95% 이렇게 입력을 해도 돼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요.
그리고 정답 파일에 있는 것처럼 곱하기 0.95 이렇게 입력해도 돼요. 그러면 결과값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값을 100단위까지는 모두 000으로 보이게 해야 되죠. 그래서 1, 10, 100 숫자 3을 지정하는데요. 그냥 3 지정하면 소수점 아래쪽이 돼요. 소수점 기준으로 오른쪽 그렇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이 값이 소수점이 없기 때문에 결과 동일하게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데, 아래 설명 보면은 반올림 하는 자릿수를 음수로 지정하면 소수점 왼쪽, 그러니까 1, 10, 100, 1000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쪽으로 반올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3이 아니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입력해 줘야지 100단위까지는 반올림 되어서 자리가 299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반올림은 4, 4, 5입 규칙으로 4 이하 자리는 버려버려요. 그리고 5 이상은 버리지 않고 윗자리로 올림을 해줘요. 그래서 버리는 자리에 250 이거는 버림을 한 거죠. 그러면 블록 설정되어 있는 모든 셀에 지금 지정한 수식이 행만 바뀌면서 자동으로 입력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그냥 확인 누르면 안 되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엔터 키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확인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값이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는 숫자가 이렇게 보이면 조금 불편하죠. 함수식 지정하는 곳에선 정렬과 표시 형식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감점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냥 보기 깔끔하게 바꿔 놓을게요. 표시 형식에서 콤마 이거 눌러주세요. 오른쪽 정렬되었죠. 회계서식이라 정렬 먹히지 않습니다. 무조건 오른쪽 정렬되어 있습니다. 정렬하지 않아도 모두 항상 회계서식은 오른쪽 정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J5에서 J12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여기에는 제조국 이걸 구하는데요. 관리번호를 가지고서 제조국이 어딘지 이걸 찾아주는 함수를 작성하는 거예요. 함수는 if 함수, mid 함수인데요. if 함수는 조건을 지정하는 함수예요.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 참이냐 거짓이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를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번호 네 번째 글자 이걸 가지고서 현재 보면은 하이픈 다음에 글자죠. 1, 2, 3, 4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설정을 해줘라 그런 문제인데요. 먼저 if 함수를 하기 전에 이 관리번호에서 이 네 번째 글자만 추출하는 것 mid 함수 사용을 해볼게요. 아래쪽에 제가 설명 써놨는데요. 먼저 equal mid까지 해서 여는 괄호 이렇게 해놓고요. fx 눌러보세요. 함수 인수 3개 나와 있죠. 텍스트는 관리번호 써있는 그냥 셀 그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인 B5셀 이걸 선택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넘버는 B5셀에서 몇 번째 글자부터 시작할 거냐, 네 번째 글자죠. 그래서 숫자 4 네 번째 글자부터 몇 개의 글자를 추출할 거냐, 한 개 글자죠. 그래서 숫자 1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값이 첫 번째 B5는 1이 나타나고요. B7 같은 경우에는 2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컨트롤 엔터 키 컨트롤 확인 이거에서 값 확인해 보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네 번째 글자만 나타났죠. 그럼 이제 mid 함수 이걸 가지고서 조건을 사용할 건데요. 이거 우선 컨트롤 X키로 잘라내게 해주세요. 이제 여기에다 if 함수 이렇게 먼저 입력하고요. 여는 괄호에서 fx 들어가세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if 함수에서 처음 로지컬 테스트 여기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조건에 맞는 게 true 참으로 나타나면 바로 아래쪽 value true 여기에다가 참에 대한 결과, 그리고 거짓인 경우에 여기에는 value false 여기에다 내용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이번에 문제를 잘 보면요. 네 번째 글자가 1이면 중국, 그 다음에 2이면 이탈리아, 그 외는 기타로 이렇게 3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if문 하나 가지고 작성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먼저 참에 대한 것 먼저 조건을 지정해 볼게요. mid 함수 작성했던 것 여기 붙여넣기 하세요. 그러면 현재 이 값은 오행에서는 1 이게 나타났었죠. 그러면 1의 값이 1이냐 그걸 비교하면 되죠. 여기에 관리본에 써있는 글자가 사칙 연산할 수 있는 글자가 아니죠. 그냥 일반 텍스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1 쓰면 안 되고요. 큰 따옴표 1, 큰 따옴표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현재 BO의 데이터 네 번째 글자가 1 맞냐? 예, 맞다. true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뭐라고 한다? 중국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다른 셀로 넘어가면 앞뒤에 자동으로 큰 따옴표 이렇게 나타납니다. 수식에도 이렇게 나타나죠. 함수인수 이거 사용하지 않고 그냥 여기 수식에서 직접 입력한다면 큰 따옴표도 직접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여기 거짓일 때, 이 거짓일 때가 중요한데요. 이번에 다시 2이면 그리고 그게 아니면 기타 이런 식으로 새로 if문으로 묶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아래쪽에 설명 써놨는데요.
if문 하나만 쓸 때는 if 조건 참이냐 거짓이냐, 다시 if문 두 개를 쓸 때 if문 조건이 참이냐 다시 거짓일 때는 또 조건이 참이냐 거짓이냐 해서 또 한번 나눌 수 있고요. 거짓일 때 또다시 조건이 나눠야 된다 그러면은 또 if문을 3개까지도 쓸 수도 있고 계속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2개까지만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if문 한 번 더 써야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 닫지 말고요. 이 if mid 함수 있죠? 요거를 그냥 한 번 더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로 컨트롤 C 복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할게요. 여기에다 붙여넣기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났죠? 그러면 이제 이 커서를 여기 안쪽에 가져가 보세요. 이 mid 함수 안쪽 아니고요. 여기 안쪽에 이렇게 가져가면 자동으로 함수 인수가 이 mid 함수 이게 선택되었다고 이렇게 굵은 글자로 바뀌죠. mid 함수 안쪽에 가져가면 함수 인수가 mid 함수 이렇게 바뀌어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번엔 1이면 그리고 2면 여기죠. 그래서 여기다 그냥 바로 2 입력해도 되고 함수 인수 여기에서 조건을 2 이렇게 입력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 중국은 중국이 아니고 이번에는 이탈리아 이렇게 입력해놔야 되겠죠. 다른 인수로 넘어가면 앞뒤에 큰 따옴표 나타나고요. 그러면 중국이냐 이탈리아냐 그 외는 기타죠. 그러니까 여기는 기타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다른 곳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앞뒤에 큰 따옴표 자동 또 나타나고요. 그래서 함수 인수 쓰면은 닫는 괄호까지 모두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제 컨트롤 확인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네 번째 글자에 따라서 중국, 이탈리아, 기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검토할 때는 네 번째 글자에 맞게 나타나는지 확인만 해주면 돼요. 여기는 역시 정렬 필요 없는데요. 그냥 일반 글자, 그러니까 가운데 맞춤 그냥 이 상태로 놓으면 되겠죠. 오른쪽 정렬해도 그리고 감점되진 않아요. 함수식을 입력한 셀이니까요. 이제 다음으로 23 여기 셀 클릭을 해 놓으세요. 이번에는 이 왼쪽에 이름 써 있는 것처럼 판매 가격의 전체 평균 구해야 돼요. 판매 가격은 HR의 데이터죠. 이걸 가지고서 전체 평균을 구해라 그건데요. 문제에 또 조건을 봐줘야 돼요. 조건에서 3번에 해당하면 여기에는 내림하여 100원 단위로 구하시오 해서 예로 숫자가 나와 있죠. 그것처럼 해줘야 되는데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 그리고 에버레이지 함수 이렇게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운드가 써 있는 거는 반올림하거나 아니면 반올림 내리거나 그런 함수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라운드 함수가 아니고 라운드 다운이죠. 그래서 내림하는 함수다 이걸 알 수 있겠죠. 아래 여기에 간단하게 설명 써놨어요. 그리고 에버레이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평균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숫자를 내림을 해줘야지 100원 단위까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함수를 평균이 어떻게 나오나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다 에버레이지 함수를 먼저 써줘야 되겠죠. equal average에서 이렇게 여는 괄호 함수 인수 이렇게 fx 눌러 열어주세요. 이제 판매 가격 이걸 가지고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거는 다른 셀 다 필요 없고요. H5에서 H12까지 저희가 필요한 이 셀만 드래그에 선택을 해서 이렇게 범위 지정해주면 값이 이 값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소수점 2자리까지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값에 한글 원 써 있는 거는 여기 판매 가격에 사용자 지정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원 나타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전혀 신경 쓰지 말고요. 이제 에버레이지 함수 이거는 잘라내기를 해둘게요. 이제 라운드 다운 함수로 에버레이지 함수로 구한 값을 계산을 해줘야 되죠. 내림해줘야 되죠. 여기도 ROU까지만 입력해도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거 필요하죠. 이거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거나 클릭하고 탭키를 누르면은 자동으로 여는 괄호까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fx 들어가세요. 여기에는 인수 2개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넘버 여기에는 반올림 하려는 수 저희는 여기에 에버레이지 한 것 붙여넣기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반올림한다. 몇 자리까지? 100까지 반올림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00단위까지 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00단위 숫자는 그대로 나오고 그 아래 1, 10 이거는 0으로 나타내게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소수점 기준으로 왼쪽 이거는 음수로 지정한다고 했죠. 100단위까지만 나타내야 되니까 숫자 2를 입력하면 되죠. 1000단위는 아까 숫자 마이너스 3 했으니까요. 마이너스 2로 해서 이렇게 지정하면 100단위 아래가 반올림되어서 이렇게 값이 나타납니다. 이제 여기는 셀 하나만 있으니까 컨트롤 키 필요 없고요. 그냥 엔터키를 누르거나 확인 버튼 누르기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여기는 정렬 따로 안 해도 되고요. 역시 오른쪽 정렬해도 되고 그리고 한글 원 이거 안 나타나도 상관없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를
표시 형식 콤마 눌러서 회계로 변경시켜 놓아도 상관없어요. 채점에서 실제로 감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E14셀 여기를 선택을 해 놓으세요. 여기도 왼쪽에 이름으로 설명되어 있죠. 일라오미, 소비전력, 와트 이 합계를 구해라. 괄호 안의 내용은 제가 빼고 이야기를 할게요. 일라오미 써있는 셀들 보면은 시열의 데이터예요. 수입 판매원 데이터죠. 이 데이터에서 일라오미 써있는 행의 소비전력 이거의 합계를 구해라. 그러면 7행, 11행, 12행 이 세 개의 소비전력 합계를 구하면 되죠. 이거를 구하는데 SUMIF 함수, if는 조건을 지정하고요. 조건에 맞는 것을 모두 찾아서 SUM 더하기를 해줘라.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equal SUMIF에서 여는 괄호까지 만들어 놔야죠. 이제 fx 눌러서 함수 인수 여기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에는 range, criteria, sum, range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range는 범위를 지정하는 것, 두 번째 criteria는 조건을 지정하는 것, 세 번째는 sum range죠. 더하기를 실제로 할 범위를 지정하는 것 그거예요. 첫 번째는 일라움이 써있는 수입 판매원 이 데이터를 선택해야죠. 사행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C5에서 C12 이렇게 블록 설정. 그 다음에 조건 여기는 일라움이 이걸 찾아야 되니까요. 여기에 직접 일라움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앞뒤에 큰 따옴표 필요해요. 다른 쪽으로 인수 이동하면 자동 나타나죠. 이제 sum range 이거는 소비전력 여기에서 범위와 조건에 맞는 것 그걸 찾아 합계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G5에서 G12 이렇게 같은 행 총 8개를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면 됩니다. 이제 여기 확인 눌러주면 값이 3250 나타납니다. 여기도 표시 형식 콤마에서 보기 좋게 이렇게 맞춰 놓을게요. 정렬 이렇게 되어 있어도 회계는 오른쪽 정렬되어 있으니까 바꾸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아니면은 그냥 보기 편하게 둘 다 정렬 없애 놓거나 아니면은 오른쪽 정렬로 맞춰 놓도록 하세요. 이제 J13셀 클릭을 해 놓으세요. 여기도 제가 아래쪽에 설명 써놨어요. 여러분이 함수 제가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제 설명 보면 조금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러면 COUNTIF 함수 이렇게 쓸 건데요. 문제 조건을 보면은 정의된 이름인 출시 연도 이거를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COUNTIF를 입력해 볼게요. 수식에 equal 먼저 하고 COUNTIF 연원 괄호까지 그 다음에 fx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방금 전에 했던 SUMIF하고 비슷해요. range와 criteria만 있고요. sum range만 빠진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비슷하게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요. 이 범위는 이번엔 문제 2020년의 출시 제품 개수죠. 그러면 2022년이 써있는 데이터 보면 2열의 데이터 출시 연도 이거죠. 그래서 다른 행에 출시 제품의 개수는 따로 없죠. 그래서 출시 연도가 몇 개인지 그걸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먼저 범위를 25에서 22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는데요.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면 제 화면 오른쪽에 아주 작게 보이고 있죠. 출시 연도라고 바뀌어 있죠. 여기는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25에서 22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출시 연도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의된 이름 사용하라고 할 때 여기에 그냥 드래그하지 않고요. 한글로 출시 연도 이렇게 입력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앞뒤에 큰 따옴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조건 여기에는 출시 제품의 개수를 구해야 되죠. 몇 년도에? 2022년도. 그래서 2022년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인수로 넘어가면 앞뒤에 자동으로 큰 따옴표 나타나고요. 그러면 2022년 써있는 셀은 2개다 해서 숫자 2 이렇게 나타나죠. 확인 눌러주세요. 여기는 정렬 어떻게 있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문제에서 AND 연산자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셀 서식이 아닌 그냥 수식에 직접 입력할 때는 AND 연산자를 먼저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큰 따옴표, 큰 따옴표 이런 식으로 글자 앞뒤에 큰 따옴표 이렇게 입력해줘야 돼요. 그래서 엔터키 여기서 눌러보면 이 건 이렇게 나타나죠. 이제 아래쪽에 J14셀 선택을 해 놓으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VLOOKUP 함수 항상 J14셀에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작성할 수 있는 함수 중에 max, min 함수처럼 아주 쉽게 작성할 수 있는 함수예요. 아래 설명을 한번 봐주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틀릴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설명 미리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소비 전력이 여기에 나타나야 돼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제품명에서 이 목록이 바뀌면 그거에 따라서 여기 소비 전력 값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제품명 여기 D열에 있죠. 그 다음에 소비 전력 G열에 있습니다. 이게 같이 포함되도록 여기에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먼저 여기에 VLOOKUP 함수 또 equal해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fx 눌러주세요.
인수는 4개가 나타나고 있죠. 처음 룩업 밸류, 이거는 항상 유효성 검사로 목록 지정한 셀 H14셀 클릭해 지정해주면 돼요. 두 번째 인수인 테이블 어레이, 여기는 레인지처럼 범위를 지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꼭 제품명 써있는 여기서부터 지정해줘야 돼요. 유효성 검사로 사용되는 데이터 열, 거기서부터 꼭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D5에서부터 D12까지 위에 사행 사용하지 않아요. 사행, 이 레이블 행은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만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고 어느 열까지 갈 거냐? 소비 전력까지만 딱 가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필요한 게 제품명과 소비 전력 이거니까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이거 잘 모르겠다 하면은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VLOOKUP 함수에서는 유효성 검사 사용한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그냥 H12까지 기본 데이터 끝까지만 이렇게 블록 설정해주면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저희 정답 파일에도 이렇게 지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 컬럼 인덱스 넘버. 컬럼은 한글로 그냥 열, 그거죠. 행열 중에 열이죠. 그래서 제품명 써있는 D열이 1번, 출시연도 써있는 게 2번. 그러면 소비 전력은 몇 번이죠? 4번이죠. 저희가 필요한 게 G열 데이터, 소비 전력이니까 여기에 4열, 이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4 입력해 놓으면 돼요. 다음으로 레인지 룩업, 여기에는 정확하게 찾도록 해야 되는데요. 0 또는 false를 입력해 주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편하게 입력하는 거 그냥 0 입력하면 되겠죠. 또는 정답 파일처럼 이렇게 대소문자 상관없이 false라고 입력을 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확인 누를게요. 여기 유효성 검사에서 시티즈 플래티넘 5행의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소비 전력 1150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 목록 바꿔보면 제일 끝에 거 12행으로 바꿔보면 소비 전력 1200 이렇게 자동으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맞춰 놓을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7번 조건부 서식이 남아 있습니다. 아래쪽에 제가 또 설명 써놨는데요. 수식 사용할 때 연산자도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조건부 서식 먼저 하려면은 범위를 먼저 설정해 놔야 돼요. 역시 이번에도 사행, 이 레이블은 사용하지 않고요. 실제 데이터 B5에서 J12까지 왼쪽에서 끝까지 모두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홈 탭 조건부 서식 있죠? 여기에서 새 규칙 눌러주세요. 그리고 규칙 유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수식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거 수식 사용하는 거 선택, 아래쪽에 입력 상자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저희는 물통 용량이 1 이상인 행 전체에 서식을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물통 용량이 써있는 F열 데이터 필요해요. 우행에서 12행까지 중에 첫 번째 데이터 F5를 클릭을 해 놓으세요. 이퀄까지 자동 이렇게 나타났죠. 여기에서 달러가 열과 행 모두에 붙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F4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F4키를 누를 때마다 달러가 나타나고 사라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F열, F열은 절대 바뀌지 않고 F5, F6, F7 이렇게 12행까지 행은 계속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5 앞에는 달러 표시가 없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F의 값이 무엇인지 1 이상인지죠.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으냐 이상이냐 이 표시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크거나 같으냐 무엇보다 1보다 이 조건이 맞을 때 서식 설정해야 되죠. 서식 눌러주고 그 다음에 조건 2개 있죠. 파랑에 굵게, 그래서 표준색에서 파랑 이렇게 클릭해 지정, 굵게도 위에서 지정,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세요. 이제 모두 설정했으니까 확인 눌러주면 모든 행 각 셀을 비교해서 소비 전력이 1000 이상인 거기에 모든 셀들 그곳에 파랑 굵게로 글자가 변경되어 나타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행 그리고 10행 12행 이렇게 3개의 조건부 서식 지정되어서 나타나죠. 이제 파일 저장 제가 따로 얘기 안 해도 자주자주 저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제2작업 해야 되는데요. 제2작업의 문제 조건을 보면 조건 1번 목표값 찾기 고급 필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아래 상자 필요 없으니까 이 내용만 있게 해놓고 저장했습니다. 이제 위에 설명할게요. 이제 조건 위쪽에 있는 거 설명할게요. B사에서 H12까지 이걸 기본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서 제2, 제3, 제4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데이터를 먼저 선택해서 복사하라는 게 제2작업에 나와 있습니다. 컨트롤 C키로 복사, 그리고 제2작업 시트로 가서 B2셀 클릭한 상태에서 홈에 붙여넣기, 아래 이걸 열어주고 원본 열너비 유지로 이렇게 클릭, 이렇게 하면은 제1작업과 같은 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화면 제가 조금 크게 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2작업은 항상 출력 형태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출제는 두 가지가 혼합돼서 출제되는데요. 현재처럼 목표값 찾기와 고급 필터,
아니면은 고급 필터와 표서식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1번 목표값 찾기에 나온 거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요. 먼저 B11에서 G11까지를 블록 설정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이 안에다 내용 쓰라고 하는 거 있죠?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H11셀로 이동하세요. 여기에는 조건에 네소프레소 소비전력 평균을 구하시오. 그리고 함수를 theAverage 함수를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함수식 theAverage 함수 theAverage 여는 가로까지 해서 또 fx 눌러서 함수 인수 열어주세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그래서 앞에 D가 써 있는 건데요. 인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라이테리언인데요. 데이터베이스는 앞쪽에서 함수 배웠던 것처럼 레인지 이거하고 똑같아요. 범위를 지정하는 곳인데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범위를 잘 모르겠다 하면은 기본 데이터 모두를 선택해주면 돼요. 11행은 빼고죠. 그래서 기본 데이터 B2에서 H10까지 이렇게 선택해주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여기는 필드예요. 컬럼 인덱스 넘버 기억하나요? 그것처럼 지정된 범위에서 몇 번째 열, 그거를 찾는 건데요. 아래 조건에 맞는 열을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필요한 게 네소프레소의 소비전력 와트죠. 그래서 C열이 아니고요. 소비전력 써있는 G열이 필요해요. 그래서 범위에서 확인해보면 B가 1번 열이죠. 1번 필드예요. C가 2번 필드예요. 그러면 세어보면 소비전력은 6번째니까 숫자 6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조건 지정해야 되죠.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조건 지정할 때는 직접 네소프레소 이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두 행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위에 레이블과 같이 선택해줘야 돼요. 그래서 C2에서 C3 이렇게 두 개 행을 선택해주면 수입 판매원이 네소프레소냐 이렇게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값이 이거다 이렇게 나타나죠.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위에처럼 보기 좋게 콤마에서 회계로 천단위 구분기호 나오게 이렇게 해놓을게요. 한글 원은 나타날 필요 없습니다. 이제 다음 조건을 또 봐주세요. 테두리 지정이 있죠. B11에서 H11까지 이렇게 선택해 놓고요. 여기는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서 이렇게 테두리 나타나도록 하세요. 테두리 굵기는 위쪽에 변경되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다음 조건 네스프레소 소비전력 평균이 1300이 되려면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죠. 현재 1310이죠. 이게 1300이 되려면 시티즈 플래티넘 이게 소비전력이 몇으로 바뀌어야 되냐. 제품명의 데이터 중에 3행에 이게 써 있네요. 이 제품이 소비전력이 현재 150인데 이게 와트가 조금 작아져야지 평균도 작아지겠죠. 이 소비전력 이 값이 어떻게 변경돼야 되냐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H11셀 여기를 먼저 선택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탭 가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 예측이 있습니다. 가상 분석 열고 목표값 찾기 있습니다. 클릭. 여기에선 이제 수식 셀은 H11셀 찾는 값 평균이 1300이 되려면이죠. 그래서 1300을 콤마 없이 이렇게 입력해줘요. 값을 바꿀 셀 여기는 3행의 데이터에서 소비전력 이 값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죠. G3을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목표값을 이렇게 찾았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 H11이 1300 바뀌었고요. 소비전력 G3 여기도 값이 바뀐 것 확인할 수 있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조건 2번 고급 필터죠. 그래서 문제 첫 번째를 보면요. 수입 판매원이 네소프레소가 아니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면서 이거는 아니고 그리고 이거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AND로 다음 조건이 이어져요. 판매 가격이 10만 이상인 이렇게 나타나죠. 두 개 조건인데 그리고로 이어지죠. 그래서 영어로 AND, AND 조건이에요. 또는 해당하는 조건이 아니죠. 이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먼저 수입 판매원 써있는 C2 셀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서로 떨어져 있죠. 판매 가격 써있는 H2 선택을 해 놓으세요. 컨트롤 C키로 복사한 다음에 조건 범위 위치인 B14 셀 선택해서 컨트롤 V로 붙이면 이렇게 붙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수입 판매원의 조건 아래쪽에 15행 여기에다 입력하면 되는데요. 수입 판매원이 네소프레소면 이러면은 그냥 여기다 네소프레소 이것만 입력하면 돼요. 그런데 네소프레소가 아니면 이거죠. 그래서 이 앞에다가 연산자 써야 되는데요. 아니다는 크거나 같으냐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 이런 의미로 되어서 아니면서에 해당하는 조건이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판매 가격 이 조건 또 아래쪽에 써야 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그리고 AND 조건, 그거 얘기했죠. OR 조건, AND 조건. 그래서 여기는 AND 조건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다 쓰면 됩니다. OR 조건이면 행을 바로 아래로 내려가서 16행에 써야 되는데요. AND 조건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다 판매 가격 조건 써주면 돼요. 여기는 10만 이상이면이죠. 그래서 연산자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입력하면 이상, 이것과 같죠. 그래서 숫자는 콤마 안 쓰고요. 10만을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조건 입력 끝났고요. 이제 고급 필터가 나타날 위치에 데이터들 어떤 걸 나타낼 거냐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요. 현재 문제에선 보면은 관리번호 B2셀 여기 먼저 클릭해 놓고요. 그 다음에 제품명 떨어져 있네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제품명 클릭, 출시연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드래그, 그 다음 물통 용량 이것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세 개는 그냥 드래그해서 선택, 판매 가격은 또 떨어져 있으니까요. 마우스로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계속 클릭 이렇게 해주면 되고, 컨트롤 C키로 복사, 그 다음에 복사 위치인 B18 여기다가 마우스 클릭, 컨트롤 V로 붙여넣기 이렇게 해놓으세요. 5개가 붙어서 나타나죠. 그럼 여기에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아래쪽에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이제 다시 범위를 먼저 선택을 해줘야 돼요. 먼저 B2에서 H10까지 기본 데이터 붙여넣기 했던 거 있죠. 이것만 선택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탭으로 가서 정렬 및 필터에 고급 있어요. 클릭. 그 다음에 결과를 아래쪽에 새로 만들어야 되죠. 다른 장소에 복사로 선택. 목록 범위는 B2에서 H10, H11까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조건 범위 클릭해서 B14에서 C15까지, 그 다음에 복사 위치 선택해서 저희가 아래쪽에 복사해 놓은 B18에서 F18까지 이렇게 드래그해 선택, 그리고 아래는 이건 체크하지 않고요. 확인 눌러주세요. 총 3개가 이렇게 나타났죠. 아래쪽에 테두리 나타나지 않아도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면 제2작업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제1작업 가주세요. 이번에는 제3작업 정렬 및 부분합 할 거예요. 제3작업은 이번처럼 정렬 및 부분합 또는 피벗 테이블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번엔 복사부터 해줘야 돼요. B4에서 H12까지 이 기본 데이터를 컨트롤 C키로 복사, 제3작업 시트로 가서 B2셀에 다시 붙여넣기 해서 원본 열너비 유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제 이 데이터에서 조건 1, 2, 3 나와 있고요. 출력 형태 나와 있죠. 제3작업의 출력 형태 항상 보이고 있는데요. 조건 1번 부분합에 보면은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라고 지시가 첫 번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정렬이 필요한데요. 출력 형태에선 수입 판매원의 아래쪽 그리고 안쪽에 개수 평균 이게 계속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맞게 수입 판매원 C2셀을 가지고서 정렬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정렬을 이 아래 데이터 첫 글자를 보고서 정렬해 주면 되는데요. 보통은 데이터 탭 여기 정렬해서 텍스트 오름차순, 텍스트 내림차순, 기억에서 히읗순, 히읗에서 기억순 이걸로 정렬하면 되는데요. 출력 형태에 보면은 네소 프레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라오미가 다시 나오고요. 다시 밑에 네소 카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렬인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써있는 이걸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정렬 기준 여기에서는 수입 판매원 이거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선택, 그 다음에 오른쪽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고요. 사용자 지정 목록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 옆에 목록 항목에 내용을 쓸 수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 줄로 입력하면 돼요. 네소 프레소 엔터키, 일라오미 엔터키, 네소 카페 이렇게 3개, 마지막엔 엔터키 누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이렇게 누르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선택되었죠. 여기를 클릭해 선택,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해놓으면 정렬 이걸로 해라 이렇게 나타나죠. 이제 확인을 눌러주면 정렬이 네소 프레소, 일라오미, 네소 카페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서 부분합에 정렬했고 제품명의 개수와 판매 가격의 평균 구하는데요. C2셀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해도 되고 B2에서 H10 이렇게 선택하고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탭의 오른쪽 끝에 부분합이 있는데요. 그룹화할 항목 여기는 저희가 지정했던 수입 판매원 이걸로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수 평균 여기서 선택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어떤 건지 그걸 지정할 수 있는데요. 출력 형태를 다시 좀 잘 봐주세요. 이번엔 다른 문제하고 조금 틀리게 나와 있는데요. 보통 부분합을 제품명 개수 구하고 판매 가격 평균 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출력 형태에서 6행 7행 여길 보면요. 개수가 위쪽에 있고 평균이 아래쪽에 있죠. 그런데 부분합에서는 먼저 구한 게 아래쪽에 나타나요. 그래서 저희가
조건 1번에 나온 것처럼 개수 먼저 구하고 평균이 구한다면 원래는 출력 형태의 7행의 평균이 아닌 개수가 나타나고 그 위에 6행의 나중에 구한 평균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출력 형태는 반대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개수를 먼저 구하면 안 되고요. 판매 가격의 평균, 이걸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할 함수를 평균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판매 가격, 이걸로 변경하세요. 이렇게 판매 가격 평균 구하도록 그 다음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 이 두 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면 현재 데이터가 변경되어 나타나죠. 다시 부분합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판매 가격이 아니죠. 제품명의 개수를 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새로운 값으로 평균 사라지면 안 되니까 이 대치하는 거는 체크 해제,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그 위에 개수가 나타나요. 너비 조절, 이거는 여러분이 글자 잘려 보이지 않게 이렇게 적당하게 키워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먼저 구한 게 아래쪽, 그리고 나중에 구한 게 위쪽에, 그렇게 부분합 한 개 나타나기 때문에 출력 형태를 잘 보고 개수를 먼저 할 건지 평균을 먼저 할 건지 그걸 꼭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작성을 해주세요. 그래서 개수를 먼저 구하고 평균하면 이거 잘못되었죠. 그런 경우에 이 되돌리기를 해서 하려고 하면 딱 부분합까지만 나오고 이 앞에 저희가 복사했던 기본 상태 있죠. 그 상태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장에서 잘못했다면 여기를 모두 그냥 선택해서 삭제해버리고 새로 제1작업에서 붙여넣기 하는 것부터 다시, 그리고 정렬도 다시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도 정렬은 저희가 임의로 만들었던 거 있죠. 그거는 목록에 있으니까 새로 만들 필요 없이 만들어진 목록 찾아서 이렇게 정렬로 지정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다음으로 조건 2번 개요 지우기 있죠. 데이터 탭 부분합 옆에 그룹 해제 있어요. 여기에서 개요 지우기 메뉴 있어요. 버전에 따라서 윤곽 지우기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같은 거예요.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조건의 3번 나머지 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되어 있죠.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글자가 잘려 보이는 열, 여기는 너비 조절 이렇게 해놓으면 되고요. 개수 평균 구한 거 제대로 맞는지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 저장하고요. 이제 다시 제1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제4작업 그래프는 B4에서 H12 이 데이터 사용하는 건 맞는데요. 일부 데이터만 사용해요. 출력 형태에서 가로축에 보면은 이번 문제에서는 항목이 5개가 보이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작성하면 되는데요. 현재 보면은 제품명의 데이터가 가로축에 나와 있죠. 이것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첫 글자로만 그냥 확인해 보면요. 시지에 지크 이거네요. 그래서 제품명 써있는 D4 여기에서부터 마우스 클릭을 해서 드래그 해주면 되는데요. 첫 글자로 확인하면서 드래그 해보도록 할게요. 제품명에서 CG까지는 그대로 가고요. F가 빠지죠? 그럼 이제 컨트롤 키 계속 누르고 에센스 여기 있죠? G, 크까지 이렇게 선택, 나머지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2개 데이터 더 필요한데요. 출력 형태 아래쪽에 보이는 범례, 판매 가격, 소비 전력 이거 2개 선택해야 돼요. 소비 전력 G열, 그리고 판매 가격 H열 바로 붙어 있죠? 같이 선택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G4에서 H6까지 그 다음에 G8에서 H10까지 선택. 이렇게 하면 모든 데이터 선택되었죠. 이제 삽입 메뉴 가서 여기에서 차트에 콤보 차트 삽입 이거 클릭,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사용자 지정 콤보 차트 만들기 클릭. 이제 혼합이라는 거 선택되어 있죠. 계열 2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위에 조건을 봐주세요. 조건을 보면은 조건의 1번에 묶은 세로막 대형 되어 있고요. 조건의 7번에 서식, 소비전력 계열의 차트 종류 이렇게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전력 이 첫 번째죠. 여기를 열어서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그 다음에 옆에 보조축 체크 이렇게 지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 판매 가격 여기는 꺾은 선형이 아니고요. 1번에 지정되어 있던 묶은 세로막 대형 이걸로 변경시켜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세요. 차트가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졌죠. 바로 위쪽에 차트 이동 메뉴 클릭하세요. 새 시트를 클릭하세요. 이름을 제4작업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시트명이 제일 왼쪽 이렇게 나타나 있죠. 마우스로 이 시트명 클릭해서 쭉 드래그 오른쪽에 가져다 놓으세요. 그래서 출력 형태 아래 주위에 써 있는 것처럼 제1, 제2, 제3, 제4작업 이 순서로 꼭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 영역 바깥쪽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조건을 보면은 1번, 2번, 3번까지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4번 작업해야죠. 차트 디자인 도구에 레이아웃 3 설정하는 것,
차트 디자인 이 탭에서 빠른 레이아웃 열고 레이아웃 3 선택, 바로 옆에 스타일 1 선택 이렇게 해놓으면 되고요. 이제 조건의 5번 차트 영역 그림 영역이 있죠. 현재 이게 차트 영역 선택된 거라고 했죠. 여기에서 글꼴과 채우기가 있는데요. 어느 걸 먼저 하든 상관없어요. 바로 옆에 서식 있으니까 이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서식 탭 도형 채우기에서 질감 가서 파랑 박엽지를 찾아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홈 탭 갈게요. 여기에서 글꼴 굴림으로 지정을 먼저 해주고요. 글자 크기 11포인트로 키워주세요. 그리고 글자색 따로 지정 안 되어 있는데요. 조금 잘 보이게 검정색으로 이거 클릭해 지정하도록 할게요. 서식 지정 있죠? 마우스로 이렇게 가져갔을 때 그림 영역 나타나면 그곳 클릭, 그 다음에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흰색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돼요. 다음으로 제목 서식이 있죠? 위에 차트 제목 클릭하고 이 안에 차트 제목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하고요. 출력 형태 보이는 제목 내용 있죠? 그걸로 변경을 시켜 놓으세요. 내용 입력했다면 제목의 바깥 테두리 다시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 놓으세요. 이제 서식 탭 여기에서 설정 먼저 할게요. 바로 도형 채우기에선 흰색 지정,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 다음에 홈 탭 가주세요. 이번에도 글꼴이 굴림이니까 바꾸지 않고요. 굵게 속성 지정, 그 다음에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변경, 글자색 이미 검정이니까 바꾸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서식, 보조축 지정까지는 이미 해놓은 상태죠. 계열, 눈금선, 축 이거 하면 되는데요. 계열을 보면은 먼저 출력 형태 참고하라고 되어 있죠. 출력 형태를 봐주세요. 여기에서 표식, 표시기는 꺾은 선형에서 꺾여 있는 부분에 있는 동그라미 이거예요. 이 표식을 아무 곳이나 하나 이렇게 클릭하면 5개 모두 선택되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데이터 계열 서식 메뉴 클릭, 오른쪽에 대화 상자 나타나면 계열 옵션의 첫 번째에 있는 채우기 및 선 클릭, 표식 클릭, 그리고 표식 옵션 클릭, 다음에 기본 제공 클릭,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형식 열어서 지정되어 있는 네모 모양 있죠? 선택, 크기는 10으로 바꾸세요. 이제 레이블 값 표시하는 게 있는데요. 역시 출력 형태를 봐주세요. 그러면 값이 표시된 것, 여기 두 번째 막대 그래프 위쪽에 나타나고 있죠? 이 막대 그래프 한번 클릭, 0.5초나 1초 있다가 다시 한번 클릭, 이것만 선택되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렇게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이제 축에 대한 설정해야 되는데요. 그림 영역의 왼쪽, 오른쪽, 아래쪽에 테두리, 선이 보여야 되죠. 그 다음에 눈금선 지정이 있죠. 그림 영역 안쪽에 있는 이 회색 가로선 이건데요. 아무거나 하나 마우스로 끝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모든 눈금선 선택되었죠. 이 상태에서 서식 탭 가서 도형 윤곽선에 검정 해놓고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에 대시 파선 이렇게 바꿔 놓을게요. 이제 그림 영역의 바깥쪽을 잘 보세요. 왼쪽, 오른쪽, 아래 선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고 있죠? 이거 먼저 할게요. 그림 영역 클릭해서 서식에 테두리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왼쪽에 기본축 숫자 아무거나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의 검정, 오른쪽에 보조축 숫자 아무거나 클릭해서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 아래에 있는 가로축의 글자 아무거나 클릭해서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 이렇게 하면은 위쪽 빼고 테두리가 모두 나타나요. 이제 축에 대한 거 출력 형태 보고 맞춰야 되는데요. 최소값 0인데 하이픈으로 변경돼야 되죠. 그리고 단위는 10만 단위, 그리고 최대값 90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최소값 이것만 바뀌게 하면 되죠. 그러면 차트 바깥쪽을 한번 클릭하세요. 다시 한번 차트 안쪽 이 세로축 글자 클릭하세요. 오른쪽에 축 옵션에서 최소 최대 단위 바꿀 수 있고요. 아래쪽에 눈금 표시 형식 바꿀 수 있게 나타났죠. 표시 형식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범주 사용자 지정되어 있는데요. 한글로 원 나타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범주에서 사용자 지정이 아닌 회계로 변경하고 아래쪽에선 기호 이거 열어서 없음으로 변경 이렇게 해놓으면은 한글 글자 원 사라졌고요. 위에는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고 최소값 0이 아닌 하이픈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끝났고요. 오른쪽에 보조축도 확인해야 되죠. 여기는 최소값 하이픈이니까 바꿀 필요 없어요. 이거 클릭해서 다시 수정할 거 확인하는데요. 이제 단위 500씩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 클릭한 상태에서 옆에 축 옵션 단위 기본 200이 아닌 500으로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최대값 2000 따로 바꿀 필요 없죠.
그리고 여기에는 그림 영역으로 보면 오른쪽 테두리 여기에 눈금선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눈금 열고 주눈금 이거를 바깥쪽 이렇게 선택을 해놔야지 여기에 눈금선이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판매 가격 소비 전력 이 범례 이게 한 줄로 보이게 해야 돼요. 범례에 아무거나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데이터 선택 들어가세요. 여기에선 저희가 바꿀 거 소비 전력 와트 이거죠. 선택 편집 그 다음에 계열 이름 써 있는 걸요 그냥 직접 입력을 하세요. 이렇게 입력해 놓고 확인 바로 아래쪽에 바뀐 거 보이죠? 바로 확인 또 눌러주면 돼요. 이제 조건 9번 해야 되죠? 도형 만들어야 되죠? 출력 형태 보면 이 위치쯤에 있죠? 도형을 삽입하는 거 삽입해서 할 수 있는데요. 서식에 여기에도 있어요. 목록 열고 아래쪽으로 가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두 번째 거죠?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크기 위치는 출력 형태 보고 맞춰 놓으세요. 노란색 핸들도 출력 형태 보고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보면은 색깔이 흰색이죠. 그래서 도형 서식에 도형 채우기 여기에서 흰색 지정하세요. 테두리는 보이고 있으니까 따로 바꿀 필요 없고요. 이제 이 안에 글자 입력하기 전에 먼저 홈 탭에서 설정할게요. 글꼴에 대한 설정 따로 없는데요. 차트하고 같은 굴림에 11포인트로 맞춰 놓으세요. 글자 색도 검정으로 맞춰 놓으세요. 글꼴 설정 이렇게 해놔야지 글자 입력했을 때 크기 맞추면 정확하게 맞을 거예요. 이제 이 안에 내용 입력해도 되는데 아직 맞춤 이것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죠. 위아래 두 개 가운데 맞춤 이렇게 눌러 놓으세요. 그리고 내용 입력하세요. 내용 모두 입력 완료했다면 다시 한번 크기 위치 확인해 놓고요. 더 이상 수정할 게 없다면 이제 파일 저장 최종 해 놓고요. 이제 검토를 제1에서 제4작업까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이 파일을 최종 저장 그리고 감독관 PC로 전송 여러분은 퇴실 전에 감독관에게 제대로 전송했는지 확인받고 퇴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시험장이 아닌 연습에서는 여러분이 작성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죠? 그 부분 삭제해 놓고 다시 한번 만들어서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자동 채점 할 수 있는 건 자동 채점 그리고 자동 채점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정답 파일과 이 파일 같이 열어서 배치가 필요한 곳 또는 함수식 입력하는 것 이런 것들 제대로 했는지 꼭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